학교 22번 복습 및 피드백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22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자, GX라는 놈이 있는데 불연속인 순간이 있대요. 그런데 3에서만 불연속이래. 근데 불연속이 언제 발생해요? 함수가 일단 바뀌어야 불연속이 일단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함수가 언제 바뀌어요? 얘에서 바뀌지. 얘의 교차 지점. 그런데 3에서는 일단 불연속이기 때문에 3은 당연히 얘의 교차 지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잖아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교차 지점이 있대. 대소가 바뀐대. 그 말은 그 순간이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뭐 있어. 근이 그러면 3은 하나는 무조건 확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근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P라고 해. P는 당연히 P이잖아요. 얘의 교점입니다. 그런데 3에서만 불연속이래. 그 말은 P에서는 연속이 뜬다 이거죠. 그 말은 뭔 말이야? P에서 함수가 바뀌어. 어떻게든 바뀌겠지. 바뀜에도 불구하고 연속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야? FP랑 P 더하기 1이 교점을 가져서 그 순간에 fx랑 x 더하기 1이 하필이면 P에서 교점을 가져서 함수가 바뀔지라도 연속이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P 있잖아. P는 얘의 실기능이기도 한 거죠. 그 말은 FP는 마이너스 P 더하기 3이기도 한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세 개의 값이 동시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 말은 P는 1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1, 2, 3 확정이야.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소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GX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분류해. 식을 정의 내려. 언제 fx고 언제 x 더하기 1인지. 그런 다음에 나 조건을 적용하시면 그냥 문제가 끝납니다. 아, 물론 접하는 경우도 생각하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풀면 그냥 가장 깔끔한 풀이에요. 제가 최초 풀이로 이렇게 풀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이거를 이 전체의 상황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저걸 그린다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중에서 하필이면 최고차 음수일 때 그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문제의 상황을 요약을 했고요. 이 보라색이 GX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까지 그림을 그렸어. 뭐 좋아. 근데 그런 다음에 나 조건을 적용시킬게요. 자, 나 조건을 적용시키면 G의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겠죠? G의 2는 여기쯤 있겠죠? G의 2는 결정이 되네. G의 2는 3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이 일치한대.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아, 말이 안 되죠. 아,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아,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구나 하고 버려서 답을 틀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일단 문제점이 뭐야? 이 2차 함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막 그린 거잖아. 1과 3을 갖는 2차 함수는 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이게 접할 수도 있고요. 자, 지워보고 그리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서 만나서 저기서 이렇게 크게 만나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은 되게 많아요. 그냥 내가 그린 그림은 그냥 그중 하나였을 뿐이고 만약에 모델이 안 됐으면 다른 그림이 있는지 생각을 했어야지.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식과 그림을 충돌할 때는요. 웬만하면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웬만하면 식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해. 디테일을 따질 때는 식으로 가는 게 확실히 나. 왜냐면 그림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리는 게 그 완벽하지 않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과연 이 그림이 필요했을까예요. 그죠? 자, 일단은 22번 틀린 이유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22번을 틀렸는데 시간 부족이야. 이번 시험 시간 좀 부족했죠? 그런데 이건 22번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계산 연습과 실전 연습을 보강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영상만으로는 대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독해 실패도 있겠죠? 22번이 어떤 걸 물어본 건지 잘 몰랐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도. 그냥 고난도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3번과 4번입니다. 자, 3번에서 최고차항 음수 조건에서 기하적 판단에 실패했어. 실패할 수도 있지 뭐. 그때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걸 반드시 교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틀렸다면. 그리고 3에서 접하는 것도 사실은 따졌어야 돼. 이건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자, 그러면 언제 기하적 상황을 따지는지, 언제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지 그거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는 일단 장점은 뭐냐면 문제 상황 이해를 확실히 도와줍니다. 특히 초반에서 아, fx가 이런 걸 따지면 되는구나, 뭐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문제 상황 이해를 확실하게 도와줘요. 심지어는 계산할 때마저도 계산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그런 유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림 자체를 그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마무리는 계산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림이 쉬우면 그래프를 그려도 돼. 그림이 쉽잖아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야. 또한 문제 상황을 이해할 때 그래프 그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일단은 보고 싶은 정보만 빼내서 그리면 돼요. 모든 걸 막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실전에서 완벽한 그림은 없어요. 그죠? 어차피 디테일한 부분은 계산으로 따져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계산을 해서 따졌으면 아, 그런 fx, gx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그냥 계산을 했으면 쉽게 나왔어. 단지 그림을 너무 믿었던 거야. 근데 디테일은 어차피 식의 영역인데 그림을 너무 믿었던 거야. 그런 친구들은 약간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자, 사관 22번의 경우는요, 구간이 정의되는 함수랑
실제 함수값을 결정하는 함수가 그나마 연관이 있고 간단한 편이에요. 그러나 구간이 변동할 때 함수값을 결정하는 함수에서 사실은 연속성 여부만 체크하면 그만이었어. 사실 그죠? 이 gx의 그래프가 뭐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그런 조건이 전혀 없잖아. 단순히 그냥 불연속 연속성을 물어본 거잖아. 심지어 나 조건 있죠. 나 조건은 그냥 계산에 대한 정보죠. 그래프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그럼 사실 gx에 대한 그래프가 필요했을까? 과연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 거예요. 자, 더 복잡한 식이 주어질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문제에서 그림의 풀이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간은 뭐 이렇게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작을 때인데 뭐 식은 뭐 한 놈은 gx, 한 놈은 hx, 완전 엉뚱한 놈이 들어와.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이걸 한 번에 그리는 건 사실 좀 힘들지. 그럼 함수를 3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건 보통 힘들죠.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gx를 그릴 필요가 없었어. 단순히 연속성 여부만 체크했으면 됐습니다. 자, 더 복잡한 식이 주어질 경우에 그림의 풀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림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게 어려울 뿐더러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지. 그림이란 건요,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면 돼. 나머지는 안 그려도 되는 거야. 디테일한 거는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되죠? 자, 일단 말만 했는데 너무 당연한 말, 좀 뻔한 말 이것만 좀 계속 하니까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자, 실전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육청 지출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관학교 22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예요. 사실 기출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거를 그리려고 했어. 물론 초반에 그릴 수 있으면 좀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지. 자, 그런데요, fx 일단 모르죠. fx 더하기 x도 모르죠. 그럼 fx를 2배 뻥튀기하는 것도 모르죠. 이 그림을 한 번에 그리는 게 적어도 지금은 힘든 거야. 그러면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선 gx가 불연속이 뜨는 게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2개가 있는데 불연속일 땐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 한쪽은 불연속이야. 한쪽은 불연속. 한쪽은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해야 돼. 이런 점이 2점이 있대요. 자, 그런데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이고 나발이고 그런 순간은 언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함수가 변할 때, 갈아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fx랑 0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아예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그리라는 거야. 그림을 그릴 건데 저는 일단 얘네 관심 없고 구간이 언제 몇 번 변동하는지가 궁금하니까 fx랑 빵을 그리려고. 그죠? 그럼 fx랑 빵을 그리겠습니다. 만약에 fx랑 빵이 한 점에서만 만나, 그 말은 구간이 함수가 한 번 변동한다는 거야. 그런데 구간이 한 번 바뀌는데 불연속이랑 연속 미분, 이거를 미분 불가능한 점이랑 불연속 점을 최소한 2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한 개만으로는 택도 없는 거지. 그럼 최소한 실근이 2개는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근이 2개인 경우 한번 접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접하는 순간 이렇게 되고요. 한쪽은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서 접하는지 아래에서 접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자, 이래서 사관학교 22번이 등호가 뭐 위에 달렸냐 아래 달렸냐 이게 좀 말이 있었던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만약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해봐. 2번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1번이라 해보자. 1번 먼저 해봅시다. 자, 1번 케이스를 먼저 따져봅시다. 자, fx가 0보다 커. 즉, 이 구간은 누굴 따라가? f 더하기 x를 따라가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지. 이 보라색 구간은 fx 더하기 x를 따라간다고. 그럼 빵이 되는 정확히 그 순간을 따져봅시다. 그런데 빵이 되는 정확히 그 순간도 누굴 따라가요? fx 더하기 x를 따라가죠. 그러면 지금은 교점은 2개지만 이 점에서 함수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변하겠죠? 왼쪽에서는 fx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선 이 fx를 따라가고요. 살짝 커질 때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여기선 fx 더하기 x를 따라가죠. 그럼 이 점은 일단 무조건 함수가 바뀌는 점이에요. 그러면 둘 중 하나의 후보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점도 봅시다. 좌우를 보는 거예요. 좌우. 이 근방 살짝이라도 작아. 그러면 여전히 이 fx를 따라가고, 살짝이라도 커. 여전히 이 fx를 따라가는데, 정확히 그 순간 빵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뿅 하고 fx 더하기 x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게 가장 강력한 답의 후보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제가 실전이었으면 그냥 이거 믿고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요. 자, 당연히 뭐 지금은 영상이니까 하나하나 다 해봐야죠. 자, 실근 3개짜리 한번 해봅시다. 실근 3개짜리가 왜 안 되는지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실근 3개짜리 해봅시다. 자, 샥 그려. 자, 지금 그릴 때도 이게 Y축이, X축이 여기 걸릴지
여기 걸릴지 모르죠. fx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관심이 없죠. 왜? 우리는 구간이 어떻게 잘릴지만 궁금한 거지, 이게 축이 위쪽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그거는 관심이 없다고. 그림이란 건 내가 궁금한 것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에 새로운 게 궁금해졌어, 그때는 그때 가서 계산을 따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관심 없습니다. 구간이 언제 잘리는지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간이 이렇게 실근이 3개가 만나서 3개로 잘려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함수가 3번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3번 바뀐다는 건 뭔 말이야? 일단 한 점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연속이 떠야 되고요. 한 점은 연속이면서 미분이 안 돼야 돼요. 나머지 한 점은요, 연속이면서 동시에 미분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 알파, 베타, 감마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걸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알파, 베타, 감마가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불연속이고 누가 연속이고 누가 미분이 안 되는지 이거는 매칭을 해야긴 해야겠는데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그러면 매칭을 일단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불연속이란 건 뭔 말이에요? 함수가 이렇게 바뀌지. 바뀌었을 때 함수 값이 그때 달라가지고 불연속이 뜨는 거죠. 그럼 불연속이라면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중 하나에서 fx 더하기 x랑 누구랑 이 fx랑 값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 중 하나가 알파, 베타, 감마일 텐데 누가 누구일진 아직은 모르겠어. 자, 근데 여기서 양변 fx를 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fx랑 x가 값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불연속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두 점에서 연속이 떠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x랑 fx가 같아야겠지. 반대로 여기도 x랑 fx가 같아야겠지. 그죠? 일단 연속 조건만 따졌습니다. 그게 여기서 누가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갈 거야. 물론 순서는 모르겠지만 짝짝꿍을 해서 1대1로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왜요? 자, 만약에 fx랑 x의 실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알파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림을 그립시다. 그림을 쫙 그려. 그때 베타든 혹은 알파든 그것 또한 실근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도 실근이고 여기도 실근이니까. 그런데 그림상 fx랑 x를 그리잖아요. 실근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알파가 실근이야. 그럼 베타나 감마는 실근이 될 수가 없죠. 그림상. 그죠? 실근이 최소 두 개가 떠야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실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타였다고 쳐보자. 근데 베타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베타를 실근을 갖잖아. 그럼 알파나 감마는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감마인 순간에 너가 들어 실근이었어. 그럼 둘 중 하나가 나머지 얘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실근 3개짜리는 무조건 탈락이네. 그럼 당연히 아까 봤던 접하는 순간의 모델이 정답이겠죠. 자, 그걸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알파하고 베타에서 한쪽은 불연속이 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쪽은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칭을 시키고 싶어. 일단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궁금하잖아. 그런데 알파잖아요. 알파는 연속이면, 알파에서 만약에 연속이라면 무조건 미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알파 근방을 봐요. 정확히 알파일 땐 누굴 따라가? fx 더하기 x를 따라가죠. 그 살짝이라도 벗어나면 누굴 따라가요? efx를 따라가는 거지.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efx가 뭐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관심 없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그런데 정확히 알파일 때만 구멍이 뚫린다 이 말이죠. 그죠? e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히 알파인 순간에 구멍이 뚫렸어요. 물론 fx 더하기 x가 efx랑 값이 같아서 구멍을 채워줄 수도 있고 달라서 안 채워줄 수도 있어. 즉 이렇게 알파에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 구멍이 안으로 점이 들어가잖아. 채워. 그럼 그냥 efx가 되는 거죠. 이 함수가. 그럼 이 fx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잖아. 우리가 찾는 건 연속이면서 미분이 안 되는 거여야 되는데, 그 말은 얘 알파에서 연속이 뜨면 안 돼요. 연속이 뜨면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진다고. 그냥 연속이 뜨면 이걸 채워버리면 그냥 efx가 되는 거잖아. 그죠? 아, 그래서 불연속은 무조건 알파여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이면서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은 베타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연속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fx랑 아까 봤듯이 fx랑 x가 실근이 아니어야 되고요. 연속이면서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은요, 일단 연속이려면 fx가 x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미분이 안 돼야 되는데, 미분이 안 된다는 건 뭔 말이야? 두 순간에 그 순간에서의 미분 계수가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말은 미분에서 값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f'x 더하기 1이랑 이 f'x랑 값이 어떻다? 다르다. 그 말은 f'x가 1이 아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언제다? 베타니까 베타를 넣어. 그 말은 f'베타가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는 거 주고, 자, 베타에서 fx랑 실근을 갖는데, 그럼 이렇게 샥 그려.
그리면 되죠. 자, 이걸로 쓸까요? 이걸로 그릴까? 좋아. 그려. 좋아. 그리고 베타인 순간에서는 도함수가 1이 아니랍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저게 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죠? 그리고 문제 또 다른 조건에서 f-2는 -1에.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2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알파에선 접해. 당연히 이 그림상에선 fx는 x에서 알파는 근이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자, 그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fx를 표현할까요? fx는 자, 그리고요. 이게 y는 x잖아요. 그럼 베타가 그냥 빵인 거야. 그렇네요. 왜냐면 0,0이 될 테니까 저기. 그죠? 그럼 베타가 그냥 빵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fx를 표현해볼 거예요. fx는 알파에서 접해. 그리고 x를 하나 가져. 이거죠. 최고차항 기술 1. 이거랑 x의 실근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f-2가 2라고 했으니까 그걸 대입해 봅시다. f-2는요, -2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곱하기 -2. 이게 -1에. -2 약분시켜. 그 말은 얘가 1이란 거죠. 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그럼 알파는 -1이어도 좋고 -3이어도 되는 거죠.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둘 중 하나가 답일 텐데 f 프라임 베타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걸러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첫 번째 알파가 -1이었다면 그럼 fx는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 곱하기 x라는 거죠. 그죠? 베타는 0, 베타는 당연히 0이에요. 자, 미분해서 0 넣었을 때 1이 나오면 안 됩니다.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미분 아니고 더하기 아니고 미분. 자, 미분해서 0 넣었으면 답이 f 프라임 0이 1이죠. 아, 그러면 알파는 -1이 안 되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알파는 -3이겠죠. 그리고 그럼 fx가 그냥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6을 넣으라고. fx는 x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 6을 넣으면 9의 제곱 곱하기 6이니까 81 곱하기 6. 486이 답이네요. 자, 어쨌든 뭐 답은 그냥 계산을 하는 것이고. 자, 제풀이 어때요? 물론 그림은 그렸지. 보조적으로 그렸지.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야. 이 전체 상황을 그렸나요? 이 전체 상황을 그리는 건 매우 곤란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럴 필요도 없었어. 그냥 구간이 바뀌는 순간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만 체크를 했으면 됐습니다. 그죠? 결국은 저 fx 더하기 x의 그림 관심 없어. 이 fx 그림 관심 없어. 그리지 않아도 그냥 풀 수 있었어. 물론 그림 자체를 그리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냥 그림은 보조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만 그리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옛날에 채널에 올린 건데, 자, 사설모고 중에서 자, 6월 서프 15번이랑 7월 더프 15번, 특히 7월 더프 15번 풀이를 한 번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풀었습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똑같이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걸 보면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칠 거고, 자, 좀 이제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뭘 올려야 될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게시글에 올려놓긴 했는데 뭐 댓글도 되고 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찍어주세요 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